오랜만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문구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분야 및 실업률이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인데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이 매파적인 모습에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한창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안 좋은 소식이 미국 증시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달러 인덱스 지수 보시다시피 아작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71포인트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만약에 달러 인덱스 지수만 좀 떨어져주면은 이 비트코인 상승하게 되면서 즐거운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대로 떨어져주면서 비트코인 21,000달러를 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1,05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 1,645달러, BNB 354달러, 가지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외쳐지고 있는 상황. 이대로 쭉쭉 달려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죠. 브릿지워터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요. 그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힘이 바뀔 때 역사도 바뀐다. 지금 달러의 힘이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예측인데요.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강력한 힘이 탄생하고 발전하다가 쇠퇴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마지막 6단계는 내 외부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 그는 지금 미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국민들의 파벌이 많이 갈렸죠. 미국 같은 경우도 좌우가 상당히 심각하게 갈린 상황인데 이 마지막 6단계, 지금 우리는 5단계에서 6단계, 내전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부의 불균형,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시장 붕괴, 그리고 힘의 충돌, 우리가 6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대통합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종의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절대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저번 대선 이후 계속해서 이 내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레이 달리오가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달러의 힘이 다해가고 있다. 한마디로 둘 다 같이 망해가고 있다.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비트코인 사야죠.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50%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트위터에서 사람 자르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트위터 내부 공개하는 거 보니까 뭐 일터가 아니라 거의 놀이터처럼 희낙낙하면서 이 직원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동안에 봇들 관리 안 한 거, 엄한 거, 검열한 걸 봤을 때는 잘려도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잭 돌시는 과거에 무엇을 했었던 것일까요? 답답한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서 직원들을 자르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지갑 개발까지 중단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후에 이 암호화폐 지갑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 중단이 됐다. 자, 이건 아니죠.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지갑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자, 한편 미국의 월마트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엔트마이너 S19 3,600달러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반값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채굴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한편 월마트에서는 암호화폐 지갑도 팔죠. 레저 나노 시리즈를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아르헨티나의 핀테크 회사인 우알라가 고객들 450만 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르헨티나도 어찌 보면은 거의 답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뭘 해야 됩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야 돼요. 본인이 메시가 아니라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으로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인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이 피델리티를 끼고 암호화폐 거래에 돌입하게 된다. 너도 나도 다 함께 사이좋게 손잡고 비트코인 매수 버튼을 꾹꾹꾹 눌러주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스틴 베넷 분석가가 들려주는 차트 분석.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입니다. 지금 저항에 부딪혔죠.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지속적인 상승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떨어진다라면은 암호화폐 다시 한번 하락의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저스틴 베넷 분석가가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도미넌스라고 하는데요.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빠져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빠져주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냐? 테더에 있던 돈들이 암호화폐 매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일단 빠지고 있는데 주봉 마감이 되게 되고 나면은 제대로 빠지게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기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 2년 동안 내려져 왔었던 RSI의 저항을 드디어 뚫고 지지 확인 후에 비트코인 RSI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쁘장하게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죠. 12월 달까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4만 달러 정도만 가면은 좋겠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두 달봉 차트에서 스토치 RSI 지금 현재 상승 크로스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이력들을 비교해 봤을 때 성적이 좋다. 과거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찍어냈었던 스토캐스틱 RSI 매수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지아를 한번 외쳐볼 수 있을 것인지 쑥쑥 자라나라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목표가 어디가 될 수 있을까 26,000달러 가지아라고 저스틴 베넷 분석가는 예측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이 추세 저항과 맞물려 가지고 채널까지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26,000달러다. 한번 가보지야. 근데 문제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26,000달러 이후에 크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사 양반 일단 26,000달러까지 갑시다. 거기 가가지고 나서 그 후에 결정을 하는 쪽으로다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도지코인 상승 후에 알트코인들의 떡상을 예측을 했었던 테디 분석가는 1차적인 목표가로 22,637달러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지속적인 상승으로 여기까지 일단 1차 라인을 끊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한편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4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 이야, 희망회로 과거에 좀 돌려본 경력이 있다 보니까 맛깔나게 휘적휘적 희망회로를 잘 돌려보고 있는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 그의 희망회로가 현실이 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 21,000달러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 보이시죠? 21,000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한다면 가짜 상승으로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안착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비트코인이 해당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게임코인이죠. 갈라코인이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유가 있었죠. 해커들이 갈라 컨트랙트 취약점 공격에 성공해가지고 10억 달러 이상의 갈라 토큰 피갈라를 민팅을 해가지고 다 던졌습니다. 다 던져가지고 호비 같은 거래소에서 갈라가 선물시장에서 빵원까지 가는 등 난장판이 펼쳐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해킹하고 이러는 녀석들 보면은 너무너무 나쁜 놈들 같습니다.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 이런 개발자들, 투자자들까지 전부 다 노력의 성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니들은 정말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타 토큰에 관련된 업데이트, 세타 네트워크 4.0.0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에 세타 메인넷 4.0과 세타 메타체인 출시가 4주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네요. 기술적인 호재 소식. 다음으로는 AR 토큰 같은 경우도 이 선물시장에 자금이 밀려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AR 프로토콜 Rweave와
폴리곤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AR 같은 경우는 창작자들이 수집품 저장을 위해서 Rweave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데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한편 매틱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률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락형 수익으로부터 치고 올라와가지고 계속적인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 파란 선 있죠. 파란 중요 지지 및 저항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지지 구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과거에 여기에 닿을 때마다 매틱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틱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계속해서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JP모건까지 활용하고 있는 매틱의 기술,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9달러 50센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엎어지지 않는다라면 체인링크 지금 축적 기간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기 때문에 9달러 50 뚫으면은 더 가요. 축적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체인링크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히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장식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남자 권도영 씨입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의 신창원, 암호화폐 업계의 궤도 루팡 같은 이 남자,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유럽 어디에선가 숨어가지고 굉장히 여유있는 자세로다가 전 세계 투자자들 및 이 법기관에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불만 있냐? 불만 있으면 현피 한번 뜨자. 내가 미럽이나 컨퍼런스를 열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버릴 것이다. 전 세계 경찰과 검찰들의 참석을 환영한다. 이 궤도 루팡 신창원의 초대에 응해봐라. 이 납세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내가 VIP 영의로 초대를 할 것이다. 비행기표까지 사줄게 라고 하면서, 야, 역시 돈 많이 벌었다 이거죠. 권도영 대표. 정말 이 암호화폐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 열면은 바로 쇠고랑 먼저 차겠죠. 아무래도 그의 이러한 자세 같은 경우는 좀 허풍이 아닌가. 그의 여권이 지금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숨어 있든지 간에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권도영 대표. 엊그제 트윗에는 본인이 정말로 창의적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창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더 약올릴 수 있을까, 혹은 도망갈 수 있을까를 궁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국내 검찰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테라 직원 중에 한 명이 200만원으로 1,400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또 논란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이 투자의 귀재가 아닌가. 200만원으로 1,400억 원. 와. 근데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블록체인 개발자, 디자인 담당자 등 여러 직원들이 이러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 이제 람보르기니 타고 고가 아파트 등을 사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불법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수익금을 얻었다, 그러면은 다 뺏어야죠. 뺏어야 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라면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라 자체가 사기 집단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이 권도영 사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가지하라 외쳐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